인간이 지구에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게 뭔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누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후손에게 이 아름다움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십만 누 무리의 대이동, 수만 마리의 플라밍고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마지막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노력하면 이 모든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현재 유엔이 진행 중인 가장 강력한 환경 대책이 기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지구가 회복 가능한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뒤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개체수가 평균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내에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종 가운데 8분의 1은 그 개체수가 100% 감소, 즉 멸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생물종의 3분의 1도 100년 안에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서아프리카 쪽에선 사자도 4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자가 과거의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북극입니다. 북극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2배 정도 빠르게 더워지고 있죠. 북극은 대륙이 아니라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북극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북극해가 빙하로 덮여있는 바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북극해도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다라고 배우겠죠. 이미 지난 100년간 북극 빙하의 75%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이들에겐 재앙입니다. 러시아 북동부 해안에는 최근 엄청난 수의 바다 코끼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해변에만 10만 마리가 몰려있죠. 바다 코끼리들이 번성하는 걸까요?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원래 살던 빙하가 없어지면서 갈 데가 없어져 여기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 너무 좁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잃고 헤매다 깔려 죽고 1톤짜리 거대한 바다 생물이 쉴 장소를 찾아 절벽을 오르다 비극을 맞이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다 코끼리라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건 우리 인간입니다.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고 황량한 땅이 있는 것처럼 바다도 비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호초 지대죠. 산호는 언뜻 보면 무슨 돌 같지만 놀랍게도 동물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특이한 동물인데 산호들의 분비물이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암초를 산호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호 표면에는 여러 해식물들이 붙어 살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고 산호와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면서 이 해수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호지대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금은 이렇게 표백된 산호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단 2년 동안 무려 1000km에 달하는 산호숲이 이렇게 하얗게 표백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50%의 산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호가 사라진 곳에서는 물고기들도 사라집니다. 생명이 넘치던 바다는 결국 이렇게 해파리만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로 설명됩니다. 바로 기후온난화. 모두 인간 활동의 결과로 지구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기후학자들 대부분이 이미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말하지만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는 눈덩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굴러가면 커지지만 멈춰 있으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각국은 이 눈덩이를 끊임없이 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68%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석 연료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11%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이나 농업, 이 둘 모두
모두가 국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9,467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5%를 차지하는데 이 두 나라를 합치면 세계 배출량의 45%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산화탄소 감축 기준에 꼼수를 부려놨습니다.